네, 안녕하세요. 책쟁이입니다. 친절한 책쟁이 워드 강의인데요. 워드를 조금 친절하게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을 조금 마스터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배워볼게요. 이거는 PPT라서 워드를 제가 실행해 볼게요. 워드를 실행하시면 지금과 같이 화면이 나오고요. 워드 여기 보시면 홈, 새로 만들기, 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 세 문서를 눌러서 시작을 많이 하고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그 워드 화면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요. 상단에 파일, 홈, 삽입, 디자인, 레이아웃, 참조, 편집, 검토, 보기 이거를 워드에서는 탭이라고 합니다. 워드에선 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 보시면 클립보드, 글꼴, 단락, 스타일 이게 그룹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 용지 방향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상단에 레이아웃 탭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 그룹, 그 다음에 용지 방향.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워드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되어 있어요. 워드도 가로로 작업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면 가로로 세팅이 됐고요. 용지 방향을 세로.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세로 문서인지 아니면 가로 문서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두 번째로는 글꼴인데요. 글꼴은 글꼴 색을 바꾸시는 거는 홈 탭, 글꼴 그룹, 글꼴 색에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홈 탭. 자, 친절한 책쟁이 워드 강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색깔을 블루 계열로 바꾼다고 하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B를 누르시면 굵게예요. 자, 제가 확대를 해서 살짝 더 자세히 보여드리죠. 컨트롤 B를 누르시면 이렇게 굵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U를 누르시면 라인이 생겨요. 언더라인. 그 다음에 둘 다 해제하고 컨트롤 I를 누르시면 기울임이 생겨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은 단축키인데요. 화면에서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굵게. 그래서 지금 굵게 컨트롤 B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울임꼴 컨트롤 I. 그래서 이 옆에 이것도 보시면 컨트롤 U 언더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단축인데 요 세 개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좀 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단축키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키우실 때는 이쪽 지금 상단에 보시면 요거 글꼴 크기 크게 해가지고 요게 있고 작게 요거를 누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축키로 알아두세요. 지금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단축키 누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개인적으로 이 단축키는 엑셀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도 적용되고 원노트도 적용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모두 적용이 되니까 이 단축키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단락 스타일이에요. 제가 내용을 하나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제가 해커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락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이 스타일인데요. 요거를 어떻게 편집을 하시냐면 예를 들어 요걸 키울게요. 텍스트를 키우고 뭐 예를 들어 지금은 문서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텍스트를 조금 키우고 이건 서체도 다 통일시켜 볼까요? 서체 이렇게 뭐 통일시킨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이거 14포인트인데 지금 모든 서체는 10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10포인트로 바꿔주고요. 통일. 그 다음에 요거는 20 정도로 해주고 요 지금 소 타이틀 작은 부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12포인트로 해줄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요거는 이렇게 네이비 색깔로 그 다음에 약간 강조를 주기 위해서 나눔스케어 볼드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자, 여기 와서도 이렇게 키우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스타일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자, 스타일 만들기를 누르시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홈 탭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타일 만들기 이걸 선택해 주시면 부제목 네이비 스타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배경과 목적, 대상
선택한 다음에 이걸 눌러주시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본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들여쓰기, 요거 들여쓰기 적용을 좀 하고 딱 10포인트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스타일로 적용해 볼게요. 스타일 만들기 누르고 나서 본문 내용 스타일 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 위에 상단에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선택하시고 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세련되게 워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워드에서 꽂힌 얘거든요. 스타일.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요거예요. 단락 스타일. 자, 그 다음에 기호 삽입하는 거, 한자 변환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새로 만들어 볼게요. 뭐 여기 김종우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 상태에서 삽입, 여기 기호, 자 기호 해가지고 보통 요 기호들 많이 쓰시죠. 다른 기호 누르시면요 이렇게 해당 기호가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 통화에서 요거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괄로도 많이 써요. 괄로 해가지고 요거 원형 숫자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 형식 로마자 같은 거 많이 쓰시기 때문에 화살표,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 연산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본 나티 뭐 해가지고 필요하신 거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디테일하게 어떤 기호들이 있구나 요거를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쪽이 글자 모양 기호랑 이쪽 같아요. 숫자랑 화살표 요 정도. 근데 아마 수학 연산자 필요하신 분들은 요것도 쓰시게 될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통화기호 해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요 모양도 되게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한자는 선택하시고요. 검토가 있는데요. 검토에서 여기요. 네, 한글과 한자 변화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뭐 김, 저 같은 경우엔 종, 오를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요렇게 해서 한자 변환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새로운 텍스트를 한 번에 변경하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있다고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구글 부분 있죠. 구글 부분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영어로 바꾼다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새로운 텍스트 한꺼번에 변경하기, 홈 탭, 편집 그룹, 바꾸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가보죠. 여기에서 홈 탭을 가주시고, 그 다음에 바꾸기 보이시죠? 바꾸기가 있어요. 그러면 바꾸기가 있는데 여기서 구글 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쳐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싹 바뀌거든요. 대문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모두 바꾸기 누르면 해당 폰트가 다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바뀌시는 거 보셨어요? 자,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홈 탭, 그 다음에 바꾸기, 그 다음에 구글 해놨죠. 여기서 모두 바꾸기 하시면 지금 해당 특정 단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좋아요. 특히 언어 측면에서 바꾸실 때 되게 편리한 기능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을 영어 할 때, 영어를 한글로 할 때,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번호 스타일. 번호 스타일은 뭐 가서 바로 해보죠. 요게 있다면요, 요게 지금 말머리 기호인데 요걸 숫자로 럼버링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없음 아니면 말머리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보통 뭐 숫자로도 쓰실 수 있고, 보통 요것도 많이 쓰죠. 요거. 자, 다시 없앨게요. 없음하고, 그 다음에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지금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그리고 첫 줄 들여쓰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들여쓰기는 선택하시고요. 가령 보통 요건데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자, 제가 마우스 커서 가져갈게요. 내어쓰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건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들여쓰기 하면 조금 더 가독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서 자체가 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거 이쪽 밑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거를 기능을 모르시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다 하나 일일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하면 그 삐뚤삐뚤하게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내어쓰기, 내어쓰기, 들여쓰기,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좀 더 깔끔해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으로 자, 줄 간격인데요. 단락 간격 설정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거 간격 자체가 지금 맞지 않다 생각하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단락 그룹에 여기 보시면 요거거든요. 네, 요거 지금 보이세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요 한 1.5 정도까지만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없을 때, 아니면 뭐 그리고 1도 많이 쓰고요. 1.1. 그리고 줄간격 옵션에서 디테일하게 값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집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뭐냐면 페이지 번호인데요. 페이지 번호라고 하면 지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삽입 탭 눌러주시고 페이지 번호를 눌러주시면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지금 보이시죠? 네, 아래쪽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되는 거, 위쪽 하면 위에 생겨요. 자, 보이세요? 위에 1번, 2번.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삽입 페이지 번호 아래쪽 하면 아래쪽에 생깁니다. 아래쪽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요거는 네, 지금은 없앤 거고요. 삽입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에서 페이지 여백 뭐 해가지고 해당 원하는 곳에 입력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페이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1-2-1 두 장인데 그 중에 하나, 그리고 2페이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 그림 삽입하는 건데요. 그림을 한번 삽입해 볼까요? 자, 요걸로 해보자. 구글로. 요거 없애고 구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삽입 그림을 눌러주시고 스톡 이미지. 구글 강의니까 좀 스마트한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이미지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요게 레이아웃 옵션이라서 지금 텍스트 위치 같은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더보기 눌러보시면 텍스트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이걸 이제 줄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밑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옆에 이거 눌러가지고 이 옵션의 텍스트 배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죠. 온라인 비디오는 그 온라인에 있는 비디오를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 워드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보시면 삽입 탭, 네, 여기 온라인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URL을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URL을 입력하시면 온라인에 있는 비디오도 한꺼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따로 편집할 게 아니라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은 표 삽입하는 거, 표 삽입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 배우실 텐데요. 그 다음에 배우시는 건데 제가 그걸로 가볼까요? 이 이력서 만들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이력서 만들기를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죠. 자, 여기서 보면 표 삽입하는 거는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표 삽입할 때 간단하게 볼게요. 삽입, 표, 두 줄. 예, 두 줄 이렇게 삽입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한 줄 추가한다. 그럼 삽입 눌러서 아래 삽입, 예,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 삽입, 뭐 아래 삽입. 예, 되게, 그리고 삭제도 쉬워요. 삭제도 행삭제. 여기에서 삭제, 행삭제. 그리고 만약에 열을 삭제하고 싶다 하면 삭제해서 열 삭제 하시면 이렇게 한 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표 삽입해서 이력서 만들기에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트 삽입하고 차트 종류 및 변경하기인데요. 요거예요, 요거. 차트인데 차트 해가지고 보통 꺾은 선도 있고 세로 막대, 그 다음 원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삽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원형 하나 삽입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데이터 입력하시고 그러면 그 값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15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다르게 이렇게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의 크기랑 셀 너비 조절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 아까 이력서로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클릭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표 속성이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표 속성 예, 보이세요? 크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표 디자인에 가서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같아요. 자, 경로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면 우클릭 그 다음 표 속성 가서 여기서 크기 조절하시는 것도 같고 그 레이아웃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여기서 높이를 1cm 이렇게 하면 지금 보이시죠? 표가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거를 0.8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그 크기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 요렇게도 많이 해요.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가지고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건데요. 그 워드 같은 경우 저장하실 때는 자, 파일 탭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예를 들어 이거를 바탕화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강의 자료 뭐 이렇게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PPT예요. 이거는 PPT고 예를 들어 지금 워드로 가볼까요? 워드죠. 자, 파일 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EPC 그 다음에 책장에 이력서 만들기 요게 돼 있는데 워드 문서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PDF로 하시면 모든 게 호환이 되겠죠. 그래서 PDF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로도 하실 수 있어요. 아래 한글로 하시면 한글에서도 열려요. 요것도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 번 보면서 반복 연습하시고 단축키 같은 거는 반드시 꼭 알아두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단축키는 꼭 알아두셔가지고 많은 작업을 해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면 용지 방향, 레이아웃 탭, 페이지 설정 그룹, 그 다음 용지 방향 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꼴에서는 뭐 컨트롤 B, 컨트롤 I, 컨트롤 U 중요한 거는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컨트롤 시프트 왼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스타일 이거는 지금 워드에서 보시면 여기에요. 요건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꽃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워드 중에 이거를 꼭 쓰셔야 돼요. 네, 이걸 쓰셔야 문서 편집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기호 삽입은 삽입 그 다음에 기호에 있었어요. 기호에서 하시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텍스트 한 번에 변경하는 거는 자, 다시 가서 보여드리죠. 여기서 홈 탭 그 다음에 바꾸기에 있었습니다. 바꾸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번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해봤죠. 선택하고 여기서 해당 번호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단락 설정은 지금 보시는 해당 텍스트에서 이쪽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줄간격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죠. 줄간격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해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페이지 번호 삽입 아마 문서 편집이 끝나고 나서겠죠. 대부분 다 작업하고 나서 삽입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눌러서 위쪽 아래쪽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그림 삽입해서 텍스트 어울리게 하는 게 있었고요.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비디오 역시도 온라인 비디오 URL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삽입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삽입 탭에서 표 그리고 굳이 처음에 막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추가적으로 삽입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삭제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좀 여유있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삽입 차트라고 해서 그래프를 작업하실 때는 여기를 활용해서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표 같은 경우 아까 들어가서 레이아웃에 있었어요. 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바로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고 우클릭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둘 다 알아두세요. 둘 다 알아두시면 아마 더 편하실 겁니다. 새 문서 저장하는 거는 파일 탭
그리고 아래 한글도 저장이 된다라는 거, 네, 중요한 포인트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워드도 가능하고 PDF, 아래 한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걸 확인해 주시고, 영상은 한 번이 아니라 뭐 세 번도 좋고요. 최소 세 번 다시 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많이 연습한다 생각하면 7번, 10번 정도 다시 보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의 문서 편집 능력이 나날이 늘 테고요. 이게 뭐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 아마 여러분이 하시는 레포트, 과제, 나중에 회사에서 문서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편안하게 스마트하게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